운동 중에서 걷기 운동은 가장 손쉽게 할 수가 있고 많은 건강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하십니다. 또 근력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유산소 운동들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걷기와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걷기에 대한 여러 궁금한 점들과 잘못된 상식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얼마나 걷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는 2019년도에 하버드대 보건대학원에서 나온 연구입니다. 하루에 4,400보를 걷는 사람이 하루에 2,700보를 걷는 사람보다 사망의 위험이 41%나 더 낮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걸을수록 사망의 위험이 낮아지다가 7,500보를 기점으로 7,500보보다 많이 걸어도 사망의 위험의 감소는 거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2022년도에 네이처지에 실린 미국의 대규모 건강 관련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온 재밌는 연구입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웨어러블 기계를 착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찰을 했습니다. 웨어러블 기계를 착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다른 연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젊고 또 고학력 여성들이 참여자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평균 56세를 대상으로 4년에 걸친 운동 기록과 건강 지표를 분석했습니다. 8,200보를 걸으면 고혈압, 제2형 당뇨, 우울장애 등의 만성 질병의 위험이 낮아졌습니다. 8,200보보다 적게 걸을 경우 나이가 들면서 만성 질병의 위험도가 높아졌습니다. 그 이상은 많이 걸어도 만성 질환의 위험과는 크게 관계가 없었습니다. 사망의 위험은 이제 알겠는데 과체중이신 분들이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걸어야 할까요? 12,000보를 걸을 때까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과체중이신 분이 하루 6,000보에서 12,000보로 늘렸을 때 비만이 될 가능성이 무려 65%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두 개의 신빙성 있는 연구를 근거로 건강을 위해서는 8,000보를 걷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8,000보는 시속 6km로 빠르게 걸으면 1시간 정도 걸리는 걸음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저자는 체중 감량을 위해서라면 12,000보까지 걸으면 걸을수록 잘 빠진다고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빠르게 걸어야 할까요? 많은 연구들에서 걷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았더니 걷는 속도와 건강과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었고 걸음수가 건강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상관이 없다고 해서 설렁설렁 산책하듯이 걸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도 실제로 우리 다이어트 환자분들에게 조금 더 심장 박동수가 올라갈 수 있게끔 빨리 걸으라고 교육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아령을 예로 들어서 어떤 분은 1kg의 아령을 10번 정도 들면 힘들고 어떤 분은 아령 5kg을 10번 정도 들면 힘든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5kg의 아령을 10번 들 수 있는 사람이 1kg의 아령을 10번 들면 운동이 과연 될까요? 모든 분들이 운동이 하나도 안 되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걷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고 운동 능력이 꽤나 있으신 분들이 산책하듯이 설렁설렁 걷는다면 5kg의 아령을 들 수 있는 사람이 1kg의 아령으로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평소에 일상생활을 하는 걷는 속도가 시속 3.6km보다 느리게 걷는 사람들은 나중에 스스로 걷지 못하게 될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걷기를 하신다면 평소 걸음은 시속 4km 정도로 걷는 것이 좋고 운동으로 걸으실 때도 시속 5km보다는 빠르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중강도 걷기 운동 수준에 이것은 해당하는 것입니다. 20에서 40대 분들은 시속 7km 정도로 고강도 걷기 운동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본인이 걷는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르게 걷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사 전에 걷는 것이 좋을까요? 식사 후에 걷는 것이 좋을까요? 하는 고민들이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식사 전에 한 경우와 식사 후에 한 경우로 나뉘어서 지방과 탄수화물 대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메타 분석을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식사 후에 유산소 운동은 혈당 관리에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이어트 관점에서 식사 전과 후에 체중 변화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식사 후에 걷고 다이어트의 목적으로는 식사 전이든 후든 본인이 원하는 때는 아무 때나 걸으시면 됩니다. 저는 하루에 30분 또 1시간씩 시간을 내서 걷기가 힘들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10분, 점심에 10분, 저녁에 10분으로 나뉘어서 걸어도 30분을 한 번에 걷는 것과 같은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입증해주는 과학적 근거는 많이 있습니다. 30분을 한 번에 걸은 그룹과 3번에 나눠서 걸은 그룹으로 나누어서
6주간을 걷기 운동을 시켰습니다. 식단은 몸무게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먹게 했고 주 3회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니까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심장 박동이나 산소 소모량, 또 운동 후에 대사가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하루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운동 효과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없으시다면 출퇴근할 때나 휴식 시간에 10분씩 나누어서 걷기 운동을 하셔도 30분을 한꺼번에 걷는 것과 같은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나누어서 걸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도 가끔씩 봤는데 이 아령을 들고 걷는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뭔가를 들고 걸으면 에너지 소모가 증가할 것 같은 이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손에 아령을 들고 걸어도 칼로리 소모가 더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본래 운동에서 보조적인 운동을 병행하게 해봤더니 오히려 칼로리 소모가 덜 되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아령을 들고 30분 동안 걸으면 오히려 활성산소의 분해 속도가 느려지고 피로 물질인 젖산만 많이 쌓이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언제, 어떻게, 또 얼마나 걷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빨리 걸었다, 천천히 걸었다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또 중강도로 걷는 것이 좋은지, 걷는 것과 달리기 중에는 어떤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걸을 때는 걷는 자세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걷는 자세를 그림으로 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